당신은 어떤 만남이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재정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바꾼 적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그 인연이 첫 안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은 낯설고도 친밀한 느낌을 받은 적은요? 칼 융에 따르면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며 당신의 영혼이 우주에 조용히 발신하는 것들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우주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해 가능한 언어, 즉 공명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우리를 강하게 흔드는 모든 사건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떤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거나 이제야 비로소 볼 준비가 된 무엇이죠. 칼 융은 이것을 공시성이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무관한 사건들이지만 깊이 있게 관찰할 때 숨겨진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는 모든 만남이 심리적,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경험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의 스승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끌림은 단지 생물학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파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신념, 트라우마, 숨겨진 욕망, 깊은 상처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빛, 너그러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명의 법칙, 즉 진동의 유사성으로 사람과 상황을 이어주는 이 신비로운 원리,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봅니다.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운명처럼 느껴지는지, 심지어 갈등조차 어떻게 당신 무의식에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에는 고유한 서명이 있다고. 하나의 에너지 패턴이죠. 그리고 이 패턴은 비슷하거나 보완적인 코드를 가진 다른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진실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마다 그 연결은 당신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아직 치유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거나 무게를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심지어 힘든 만남들조차도 필요한 교훈을 품고 있다는 것,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운명으로 만나게 된다. 즉 당신이 내면에서 피하는 것은 결국 삶이 당신 앞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의 도전으로, 하나의 거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명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강력한 주파수라는 것도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끌어당기고, 결핍은 부재를, 분노는 갈등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치유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진동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완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당신의 성장을 비추어 줍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책임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 만남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으면 인생은 더 이상 아픈 거울을 보여주지 않고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연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 타인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든 친구든 갈등을 겪은 사람이든 혹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든 모두가 다리이며 모두가 거울이고 모두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으로 한 걸음 더 내려가 진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초대입니다. 공시성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인식을 받아들일 때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영적인 힘이 만남들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진동에. 그래서 때로는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정확히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잊고 있던 기억을 일깨우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감정적 지혜, 영성, 그리고 칼융의 심리학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을 이런 깊은 성찰의 길로 안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해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각 만남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때 더 이상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신뢰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초대는 단순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며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어보세요. 자신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겼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려 했던 내 안의 모습은 무엇일까? 때로는 이 질문의 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여정을 바꿔놓은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사랑이든 우정이든 상실이든 혹은 예상치 못한 재회이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성찰의 공동체입니다. 치유의 공간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어지는 내용은 왜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면의 깊은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그 표면을 넘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왜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당길까요? 다음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공명의 법칙은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동시키는 것,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이 자기장처럼 우리의 외부 현실을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 상처들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이 주파수들은 들리지 않는 소리처럼 우리와 조화되는 경험들을 끌어당깁니다. 윤근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가벼운 사랑을 원하면서도 결핍을 진동합니다. 연결을 원하면서도 두려움을 발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벌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의식 중에 거울을 끌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심, 공허함, 트라우마를 반영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믿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의식적인 바람에 반응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깊숙한 곳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랑이란 노력, 고통, 희생이 필요하다고 배워왔다면 그 믿음은 조용히 그녀의 에너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무리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해도 그녀의 에너지는 여전히 버려짐이나 거절의 주파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감정적으로 닫혀 있거나 멀리 있는 파트너와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통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가 여전히 익숙한 것을,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반복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이 열려있는 한
그것들은 조용히 우리의 만남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기원을 이해하고 그 진동을 변환시킬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게 됩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들을 통과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신 안의 일부분에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숨겨진, 억압된, 잠든 채로 있는 부분들 말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고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림자, 융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감추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억압된 욕망, 불안감들. 하지만 그림자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꿔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상처를 건드리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누군가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분노하거나 도망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 걸까라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은 종종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깊이 감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된 모습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명의 숨겨진 기적입니다. 공명은 드러냅니다. 우리가 조용히 품고 있던 감정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풍경을 다시 그릴 기회를 줍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의식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마주하지 않으면 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나 즐거움,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영적인 장치입니다. 확장의 도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건드리는 거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끝난 후에야 그 경험이 당신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달은 적. 특정한 시기에 찾아왔던 우정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졌던 적. 감정의 고통이 지나간 후 전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날 공간이 열렸던 적.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드물게 찾아오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마음을 울리는 만남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감정을 동반하는, 마치 그 영혼이 이미 당신의 일부였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만남. 치유의 만남.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만남. 이런 연결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내면의 여러 폭풍을 통과한 뒤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정화되어 투영도 두려움도 방어도 없이 진정한 연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다가올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온전해질수록 더 온전한 관계들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영으로서. 공명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비슷한 영혼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슷함은 성격이나 외모, 취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있습니다. 가슴에서 퍼져나오는 미묘한 진동에 당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잠수할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연결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을 다치게 하는 비슷한 유형의 관계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라는 부름. 내 안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연민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이 자신의 진실된 진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공명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한 고요한 밤들 속에서,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낮들 속에서,
당신의 직관을 따르는 선택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매 순간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경험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침내 인생이 당신의 영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많이 드러나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버려왔는지를, 애정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거래해왔는지를, 경계 없는 삶, 삼켜버린 침묵들, 평화를 잃으면서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자신을, 그 사람, 당신이 실수였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우리를 가장 빠르게 데려다 놓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가면을 찢어내고 우리의 불안을 드러내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상처 입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바라보라고.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버린 것이 상대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버리는 법을 배운 자신이라는 것을, 상대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당신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당신은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균형한 관계가 사실은 위장된 스승이었다는 것을. 거친 방식이었지만 단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분열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악역과 피해자의 시나리오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해방을. 그리고 해방은 단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모든 결핍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봅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여정의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건 아픕니다. 당신이 연결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결핍의 공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바라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문턱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 마침내 당신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구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울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명료함의 눈물입니다. 씻어내는 눈물. 당신이 세상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안개 낀 렌즈를 닦아내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꽃놀이도 거창한 약속도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묘하고 단단하며 조용한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봐달라고 애원해야만 하는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합니다. 자만이 아니라 영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명은 단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속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진실과 진짜로 자신을 영양분처럼 채워주는 것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묶어두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과 이어져 있던 고통의 주파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반복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 머무는 힘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자신을 품고 실수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 나는 여기 있다, 여전히 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를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관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그림자조차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충분히 온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그저 옆에 함께 걷습니다. 이런 연결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억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을 영양분처럼 채워줍니다. 어떤 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로 바라보아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절정의 순간은 타인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만남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진동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이 내보내는 것에 응답할 뿐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왜 어떤 재회들이 그렇게 아팠는지를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뒤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한 조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이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힘으로서. 던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그것을 얻는다. 이것이 의식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 회피가 아닌 통합, 지움이 아닌 치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면, 빛과 그림자, 사랑과 고통, 강함과 연약함을 통합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힘입니다. 당신은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 창조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낡은 시나리오를 벗어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악당이 없습니다. 오직 스승들만 있을 뿐. 더 이상 상실은 없습니다. 오직 해방만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타인에게도, 세상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침묵이 불안의 자리를 대신하고 평화가 과거의 통제 욕구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깊이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타인에게서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결핍은 존재로 바뀌고 고통은 지혜로 변하며 당신을 태웠던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더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진짜 공명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자유롭게 진실하게 그리고 영혼으로 함께 걸을 누군가를 바랄 때,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는 마침내 당신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장이 맑아졌고 당신의 진동이 평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깨진 거울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내면에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이들은 나눕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숨을 쉬어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오직 존재로서 던트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씨앗처럼 가라앉게 두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동이 진실과 일치할 때 진짜인 것들은 저절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소란도, 싸움도, 두려움도 없이. 칼 융은 모든 만남이 하나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깊은 반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볼 용기를 낼 때,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식적인 관계를 살아낼 준비.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준비. 당신을 존중하는 것을 끌어당길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의 중심으로 살아갈 준비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여정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성찰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콘텐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시청해보세요.